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과정 오늘 첫 시간 총론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하기 전에 어떤 순서로 교재를 가지고 순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교재를 보면 한 번에 끝내는 상, 중, 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 중, 하에 이제 여러 교과목이 제시가 되어 있겠죠. 그럼 상, 중, 하의 맨 첫 파트가 뭐냐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 부분이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그럼 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지도서, 총론, 강론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처음 교재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이 지도서 총론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지도서 총론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교과, 교육론 내용이 들어있고 교과 교육론도 보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도서 총론, 그 다음 교과 교육론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 뭐가 있냐면 항상 1, 2호를 공부를 할 때는 뭘 봐야 될까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나 지도서 총론 이러한 것들은 항상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 원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지도서 총론 있죠. 이 부분이 다 무엇으로 제시가 되어 있을까요? 원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총론을 공부한 다음에 수학을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상중하에 중을 보시면 수학이 있죠. 중에 수학을 한번 펼쳐볼까요? 중의 수학, 상중하에서 중. 자, 중 가운데 수학 펼쳐보셨습니까? 가운데 수학을 딱 펼쳐보시고 수학과를 보면 맨 첫 장에 이런 식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표지가 있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쭉 나올 겁니다. 선생님, 근데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2015도 봐야 되지만 뭐 또 봐야 될까요? 2009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문 자체가 제일 처음에는 2015가 있고 쭉 넘기다 보면 수학과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 16페이지 보면 2009 개정이라고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없어요? 16페이지. 찾으셨나요? 그럼 이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쭉 넘겨서 28페이지까지 넘겨보십시오. 28페이지까지 넘겨보시면 이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끝났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학, 지도서 총론. 그래서 넘겨서 이게 지도서 총론 원문입니다. 이제 넘겨보시면 초등학교 수학과의 방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원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도서 실제 원문을 지금 제시한 거 맞죠? 이제 원문을 쭉 본 다음에 여기에 교과 교육론 내용을 플러스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얘들을 공부할 때에는 원문, 교과 교육론 이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이걸 공부할 때는 원문을 봤으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교재에서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교재 쭉 넘겼을 때 이제 지도서 총론 파트가 끝났을 거예요. 총론 파트가 끝나고 쭉 뒤로 넘겼을 때 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탄탄 정리 노트라고 쭉 총론 파트가 끝나는 부분 잘 찾네. 거기 있죠? 찾으셨나요? 이게 페이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총론 끝나면 또 바로 새로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탄탄 정리 노트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론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론편이라고 있습니까? 찾으셨죠? 그럼 여기서 이론편이라 하면 어떤 것들을 정리한 거냐면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그 다음에 무엇? 교과, 교육론 있죠? 그걸 정리한 게 이 이론편입니다. 그러면 이 이론편에 표지 말고 이제 한 장을 딱 넘겨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장에 수학 그래가지고 왼쪽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9 개정, 그 다음에 옆에 수업 모형, 그 다음에 주요 교육이론 학자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장을 넘겨서 3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보면 선생님들 이제 수학의 개정 방향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그럼 이 교재에 여기 부분은 2009입니까? 2015입니까? 2009예요. 왜 그러냐면 2015에 여러 가지 자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국가수준 교육과정밖에는 없죠. 물론 거기에 제가 한 가지를 교육부 자료를 추가한 게 있습니다. 그건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공부했으면 정리하겠죠. 그리고 중간에 선생님 쭉 넘겨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어디냐면요. 3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1페이지 쭉 넘겨서 31페이지 보셨나요? 지금 거기 보시면 스캠프의 프로그램 수학 학습 이론 있습니까? 있죠? 이제 이 부분들이 뭐냐면 교과 교육론 내용들입니다. 스키너, 스캠프가 아니라, 그치? 스키너의 내용도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교과 교육 내용이 다 구조화돼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을 쭉 넘겨서 53페이지를 보십시오. 53페이지까지 끝났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수화 연산 영역 강론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거 넘겨보시면 이제 강론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그럼 여기까지, 이 책의 이제 목차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책의 목차에서 이제 우리가 보완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하냐면 이 교재에 국가수준교육과정 원문이 들어있잖아요. 2015, 2009. 근데 2015 파트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 있죠. 그 다음에 총론, 창체, 안전한 생활이 들어있고 그 외의 과목은 이 교재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충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과정의 무게중심을 2009에 둡니까? 2015에 둡니까? 2015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2015는 항상 묶어서 보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책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수준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료예요.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까? 자, 그럼 요것과 상중하가 쓴 병행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쪽 부분을 병행한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면 지도도 총론이나 교과 교육은 어차피 2009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강론 부분이 있습니까? 강론 부분 이 교재의 정리가 1, 2, 3, 4, 5, 6이 되어 있는데 1, 2학년은 2015를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것 좀 보충이 필요하겠죠. 이런 보충 이 부분들을 다 이제 체계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고나 3월에 나오는 교재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이렇게 원문을 쭉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지금 당고나 교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하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원문을 공부한 다음에 당고나의 모든 걸 뭐 할까? 정리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교재를 한번 보실래요? 자,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있습니까? 자, 요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요 교재를 보시면 선생님들 제일 처음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총론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근데 단순히 제가 국가수준교육과정 원문만 수록하는 게 아닙니다. 뭘 했냐면 1단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등임용 로드백이라고 있어요. 2단계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있고 3단계에 뭐가 있습니까? 5년간 기출 함께보기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냥 바로 총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총론 키워드라고 있어요, 없어요? 총론은 3점입니다. 총론이 점수 맞기 제일 쉬워요. 근데 암기해야 돼요. 근데 올해 총론은 3점이 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7점, 8점까지입니다. 논술 문제가 100% 어디서 나왔을까요? 총론입니다. 논술이 몇 점입니까? 20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란 거 아시겠죠? 그래서 총론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페이지가 0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페이지 보면 선생님들 총론에 기초한 교과 교육과정 목차보기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은 연계가 있을까 없을까? 연계가 되겠죠.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이 다음 장의 선생님들 뭘까요? 국가수준교육과정 원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메모라는 것은 저랑 수업하면서 빈칸 같은 거 채워보면서 중요한 거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이걸 선생님 봤으면 항상 기출을 병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넘겨서 총론 파트가 끝나는 부분 볼래요? 총론 파트가 끝나는 부분 10페이지 있습니까? 총론이 끝났죠? 기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가 있습니다. 총론의 기출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한 생활과 같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창체 안생이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쭉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 보실래요? 15페이지 보셨죠? 선생님 15페이지 보면 이제 기출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출이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에 제시된 기출은 순수한 국가수능 교육과정의 기출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래 끝났으면 그 다음 페이지 있으면 국어 보실래요? 이제 국어 있습니까? 국어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한 장을 딱 넘겨보시면 윗쌤과 함께하는 초등 임용 로드맵 있습니까? 우리 좀 전에 상중하 교재에서도 수학 정리노트 이론편 맨 첫 장에 뭔가 정리가 되어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국어를 보면 맨 왼쪽에 2015 개정 국가수능 교육과정 있습니까? 그게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에서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건 제가 별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막대 그래프 있습니까? 그럼 국어를 볼 때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있습니까? 자, 이건 체계를 잡았겠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이라고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이 선생님들은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지어서 한 게 아니라 1월 달에 초등학교 현장에 보면 교육부에서 뭘 제시했을까요? 2015 개정 국어, 수학, 통합, 안전한 생활에 대한 교육부 해설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걸 제가 수록한 거예요. 그럼 이걸 수록했다는 것은 여기서 주요 개정 내용이 앞으로 출제 빈도가 뭐하다?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겠죠.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2015 주요 개정 변화 내용이 있습니까? 강론에서 뭐가 변했냐는 거예요. 이걸 왜 받아야 되냐면 여기 보면 선생님들 쭉 받아보면 밑에 핵심 내용 선별에 면담이나 다양한 관점은 중학교로 이동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과거에 초등에 면담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겠죠. 그럼 이제 면담은 출제 빈도가 뭐 할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른쪽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오리엔테이 시간에 제가 그 학교 가이드에 있던 내용들 있죠. 그래서 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이걸 한번 뭐 해야 될까? 정독을 해봐야 돼요. 국어에서. 그러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국가수능 교육과정, 제도도 총론, 부록, 영역별 출제 빈도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교육과정이겠죠. 그럼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교육의 기능 부분이 출제가 잘 되고 내용 확인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정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넘겨보면 국어과 국가수능 교육과정에 또 이제 원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문이 쭉 끝나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기출문제가 나와줘야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20페이지 가보실래요? 20페이지를 보시면 선생님 5년간의 기출 함께 보기 있습니까? 근데 제가 타이틀을 뭐로 줬죠?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에서 어떤 부분만 발췌했을까요? 교육과정 부분만 발췌했는데 그래서 봐봐. 교육과정 A 2번 문제란 말 있습니까? 기출문제는 A형, B형 있잖아요. 2번 문제인데 이것은 국가수능 교육과정의 어느 파트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다.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것도 그 옆에 봐봐. 옆에는 2016학년도 A 1번 문제 있습니까? 그럼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 부분이 색깔이 다르죠? 1도지만 좀 다르죠? 이게 그러면 무슨 부분에서 시험에 나왔다? 평가의 부분에서 시험에 나왔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 과목을 하면 바로 그 과목에 대해서 뭘 봐야 될까요? 기출을 바로바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에 보면 이게 가장 뭐 할까? 1, 2월에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가운데 메모란에는 이렇게도 제가 수업합니다. 국가수능교육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필요하다면 총론과 교과교육의 내용을 가운데 뭐 할까요? 정리해 드리겠죠. 그래서 이건 1년 내내 뭐 해야 돼? 자기가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걸 이제 수업했어요. 그럼 요것과 요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 수업이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기출을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기출을 풀어보는 데서 이게 있어요. 여기에 제시된 기출문제 있죠? 여기에 제시된 기출문제는 제가 국가수능교육과정 문제만 발췌해왔죠. 근데 이제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원문을 그대로 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거 보십시오. 2017학년도 초등 임용 기출 때려잡기 있습니까? 자, 여기에는 원문이 들어있겠죠. 그럼 보시면 이 교재 구성 보십시오. 이제 선생님 기출은 가장 최근에 기출을 보는 게 선생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실래요? 한 장을 넘기면 선생님 제가 총창이라고 잡았죠. 총창은 무슨 말이냐면 총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안전한 생각지 포함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1페이지에 2017, 2016, 2015, 2014 있습니까? 기출문제 그러면 항상 왼쪽 첫 책 칸에는 2017을 줬습니다. 그리고 2017에서 문제를 보면 이거였습니다. 2017 문제에는 2015가 반영되어 있겠죠. 그러면 15가 반영되어 있는 문제는 그 전에 2016, 2015, 2014에는 없는 내용이 출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017의 1페이지 성격 잠깐 보면 밑줄 친 기억에 핵심 역량이라는 말 있습니까? 핵심 역량은 이 이전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선생님 중량 밑에 지도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있습니까? 예비교사 P 있죠. 이건 그러면 총론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일까요? 창의적 체험활동 문제겠죠. 그럼 창의적 체험활동은 그 이전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문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까? 화살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의 형식과 내용이 다 동일한 형태들입니다. 그건 다 화살표로 연결해 놨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죠. 기출만 잘 분석을 해도 뭐합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맞출 수 있겠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미리. 선생님 그러면 그 2페이지는 이제 국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어는 제가 듣기 말하기라고 그랬죠. 국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2017은 뭐가 나왔습니까? 자상단에 2017 문제 제가 가로에서 뭐라고 들었죠? 회의라고 적었어 안 적었어? 그럼 뭐 올해 임용고사는 회의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전에 2011은 뭐죠? 토론 있습니까? 이게 듣기 말하기 쓰면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는 잠깐 봐봐. 거기에서는 선생님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네모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제가 네모했습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다 그 문제의 관련성을 따지는 건데 잠깐 말씀드리면 밑줄 친 부분 보실래요? 밑줄 부분 무엇을 실천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눔을 실천하다는 여러 가지의 제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실천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제안의 동그라미야. 그러면 오늘 제안할 때의 포인트는 뭐다? 실천이겠죠. 그럼 그 밑에 네모 안에 지은이, 대연이, 지은이의 스님들 대화 내용이 있습니까? 대화 내용 보면 이왕이면 공부에 도움되는 컴퓨터 사주면 어떨까요? 돈 많이 드는데 그렇긴 하죠. 도니타를 도와서 떠올라 볼까요? 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사면 돈이 많이 들죠.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러한 지문을 바탕으로 바로 2번의 네모 안에 있습니까? 적절한 제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적절한 제안을 지은이는 하지 못했죠. 왜? 지은이의 적절한 제안은 뭐의 문제가 됩니까? 실천 가능성의 문제가 되어야 한대요.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자신의 어떤 의견에 제안을 할 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실천 가능성.
그러면 왜 제가 화살표에서 문제를 이렇게 푸는지 아시겠어요? 대개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시험장에서 요 밑줄 쳐놓은 부분 있죠? 이걸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답만 써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예요. 제안, 회의에서 의견 있잖아. 의견을 제안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실천 가능성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제안을 또 뭐 해야 될까? 수용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쓰는 거야? 한 가지를 쓰는 건데 그 한 가지의 조건은 나눔을 뭐 한다? 실천한다는 조건에 부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해놓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문제 스타일은 뭐냐면 이거죠. 보기에 회의 내용을 주고 회의에서 적절하지 못한 걸 잡아내는 거 맞습니까? 그럼 가장 오른쪽 토론 보실래요? 토론에서 나 부분에 네모되어 있습니까? 그럼 토론도 선생님들 나 부분의 네모에서 제가 아래쪽으로 살펴했죠. 그 말은 선생님들 무슨 말이냐면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문제에서 무엇을 잡으라는 거예요. 토론에서 잘못한 사항이 뭔가를 잡아내는 거 맞죠? 그러니까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거 맞죠? 그럼 선생님 이 두 문제는 내용상으로는 토론과 회의가 기초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의 형식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그러니까 문제의 형식이 제가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 네모에 이쪽 네모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놓은 거 보입니까? 그리고 이쪽에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이건 문제의 형식을 이렇게 보자 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쌤 이렇게 공부하는 게 기출문제에서 가장 뭐 할까? 중요합니다. 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교육 과정도 이론도 공부할 수 있고 또 무엇을 공부할 수 있어요? 강론을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요것도 이건 순수하게 뭘 중심으로 한 거다? 2017년. 알겠죠? 그러니까 다 넘겨보시면 다 선생님들 왼쪽에 교과목이 있고 다 문제가 나와서 국어는 몇 문제 나왔을까? 2017에서 3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2페이지에 국어, 3페이지에 국어, 4페이지에 국어 있습니까?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옆에 해당 유사 기출문제가 들어있겠죠? 또 넘겨보면 선생님들 또 5페이지에 4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 이제 이게 있어. 요건 2017을 중심으로 했죠? 이것만 봐서는 부족하겠죠? 그럼 또 이 전에 나온 기출을 또 뭐 해야 돼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 보실래요? 요 교재 있죠? 요 교재를 보시면 우리 방금 국어를 봤으니까 선생님도 국어 보실까요? 쭉 넘겨서 국어를 봅시다. 선생님 국어 보시면 국어 테마별 기출문제라고 있습니까? 그럼 국가수준교육과정 지도도 총론 부록 교과교는 있죠? 일거리가 초등교육과정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번 넘겨보십시오. 선생님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는 그럼 넘겨보면 제일 처음에 국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더 세분화시켜서 뭐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1페이지 보십시오. 1페이지 좌측 상단의 테마가 뭐죠? 목표 있습니까? 이 책은 이겁니다. 지금 국가수준교육과정의 순서를 크게 보면 목표, 내용, 방법, 평가죠. 여기서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기준으로 해당 기출문제를 다 뭐 했을까? 묶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또 넘겨보시면 또 3페이지 보면 내용체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요 기출과 요걸 이제 뭐 한다? 선생님 병행하는 거야. 공부는 계속 반복 시험화가 선생님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야. 제일 처음에는 이 교재에 있는 국가수준교육과정에 뭘 공부하고 이론과 국가수준교육과정 기출을 공부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2017을 중심으로 이 전년도 문제 딱 정리하겠죠. 여기까지 기출이 정리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수업을 끝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 1, 2월 달에 제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론 당고나 있죠. 그러니까 당고나 교재로, 지금 교재로 하면 당고나 교재가 이 두 권 합친 것보다 좀 두꺼울 거예요. 그럼 이 교재에 강론 부분은 기다려야 돼, 아직은. 강론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무엇은 가능해요? 이론 부분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책은 3월에 나오지만 제가
이론 부분은 매주 뭐 할까? 유인물로 나눠주면서 매주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직강에서는 선생님들이 이틀 나오기 부담스러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촬영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토요일 날 수업을 듣고 화요일 날 집에서 뭐 해야 돼? 단고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단고나 정리가 뭐냐면 오늘 나눠드리는 선생님들 유인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단고나 정리 유인물입니다. 유인물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 유인물 201호 총론이라고 있습니까? 총론 그래가지고 교육과정의 성격, 인간상 중점 나와 있어요. 표로 정리되어 있죠? 선생님, 그리고 한 장을 또 넘겨보면 4페이지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 부분을 몇 페이지로 단고나했습니까? 4페이지로 단고나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선생님 이거 있어요. 단고나할 때도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시험에 나왔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상단에 출제 경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보기 전에 우리가 원문을 다 봤어, 안 봤어? 원문을 봤으니까 여기에 출제 경향만 한번 쓱 읽어봐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출제가 됐었지라는 거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랫부분이 있습니까? 이 아랫부분에 출제가 된 부분이 있겠죠. 이게 제가 파일로 올려놓은 밴드에는 출제된 부분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빈칸묘기입니다. 유인물 있습니까? 이렇게 할게요. 마지막은 국가수능 원문 빈칸을 나눠드릴게요. 그럼 이제 자기가 집에서 뭐 할까? 빈칸을 채워보면서 막 화를 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과목씩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하루가 되면 제가 모자라서 별도의 촬영을 해서 이틀 하고 그리고 이론 기출문제 때려잡기 그 다음에 단고나 이론까지 1, 2월에 최대한 뭐 할까? 많이 해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의 어떻게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